오늘 이렇게 개강 설명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하이탑에듀 대표원장이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초중등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을 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되는 아이들, 하이탑 초중등 전문관인데 이 변화되는 아이들이라는 거를 좀 슬로건으로 가지고 좀 이제 못하는 아이든 잘하는 아이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등급 양성소 이런 프랜차이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에 이제 설명회 때도 제가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희 학원의 어떤 가치인데요. 저는 이제 성남의 거의 토박입니다. 그래서 성남의 풍생중 풍생고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의대를 다녔고요. 충북대 의대를 다녔고 의대 4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중퇴하고 학원을 차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한 20년 정도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학만 하다 보니까 수학만으로는 대학을 잘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탑 에듀 대입 전문관, 그래서 대입을 책임지는 그런 전문관이 되고 실제로 이제 성남시에 있는 그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7개 고등학교의 1등급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 학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초중등 전문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사실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 게 좀 뿌듯하죠. 그래서 우리 초중등 전문가는 성적 향상 그리고 또 대입 성공, 이 대입 성공에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관의 노하우를 가지고 대입을 성공하기 위해 초중등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커리큘럼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개의 센터가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게 되고요. 강의 센터, 클리닉 센터, 컨설팅 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강의 센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우리 이제 부원장님이 주로 하시고 이제 강사진들이 같이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센터고요. 일단 가장 좀 저희 학원에서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레벨별 컨텐츠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벨을 정확하게 짜주고 아이들이 그 레벨에 맞게끔 배우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좀 학생 수가 좀 적더라도 아이한테 맞는 레벨에 배치해서 그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보자라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레벨은 총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이탑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챌린지 1레벨, 2레벨, 베이직 레벨이 있어요. 실제로 하이탑 레벨에서 작년 졸업생들이 하이탑 레벨이 만들어진 1기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제 고3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 한양대 의대 그리고 인서울권에 한 18명 정도 대부분 하이탑반 아이들이 갔어요. 그리고 저희 초중등관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류대를 좀 이제 좀 목표로 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사특목고까지 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특목 H반을 좀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챌린지 1레벨은 이제 수학 우등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챌린지 1레벨에서도 수련을 잘 해서 이제 뭐 하이탑 레벨로 올라가면 좋고요.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고등관에 이제 와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이 친구들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 저번에 설명해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등급 구간이 넓어졌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1등급을 고등학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이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 및 심화 학습이 주요 콘텐츠가 되어 있고 고의 수학 과정까지 거의 끝나요. 근데 물론 하이탑반의 구성원에 따라 고의 수학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데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 1, 2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상황이고요. 챌린지 1레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1 수학까지는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챌린지 1레벨이 반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 반이 있어요. 챌린지 1레벨에서 좀 잘하는 반은 조금 더 나가기도 하고 안 그런 반 좀 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챌린지 2레벨은 수학의 자신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수학을 좀 약간 응용되거나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개념이 뭐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고, 이 응용하는 유형을 갖다가 강화하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많이 부족한 경우예요.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이 같이 섞어서 배우면 뭐 잘 못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베이직 레벨이 만들어지거나 베이직 레벨 반이 편성되지 않을 때는 클리닉 센터에서 개인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딱 3개월은 아닌데 이제 보통 이래요. 겨울방학, 그 다음 겨울방학 끝나면 3월부터 1학기죠. 1학기, 그 다음 여름방학, 그 다음 2학기, 이렇게 한 1년에 4개 정도의 과정을 둬요. 그래서 1년에 4개 정도의 과정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행 위주로 쭉 나간다 그러면 뭐 중1 1학기, 2학기, 중2 1학기, 2학기, 그래서 2년 과정을 1년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심화도 섰고 이렇게 강화도 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그런 로드맵들을 좀 짜놨습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제 학습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별이라는 게 아까 말한 분기별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과정, 그다음 1학기 과정 이렇게. 그래서 과정별로 학습을 이제 뭐 학습 목표를 짜고 진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격주 테스트, 그다음 마무리 평가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평가를 너무 못 보거나, 사실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격주 테스트를 시행하면서 약간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근데 어쨌든 마무리 평가에서 너무 못했다 그럼 다시 돌아야 되죠, 그 과정을. 그래서 패스 또는 리피트, 그리고 다음 과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이 떨어지거나 발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든가, 아니 레벨이 오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의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진도 강의, 그죠? 질문 해결, 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입니다. 모든 레벨반들한테 다 시도하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챌린지 1반 이상에서는 보통 이제 자기가 채점하고 모르는 것도 좀 해오고, 그 답안지를 아이들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베껴오고 막 어떻게 할까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갔을 때 자기가 채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럼 고등학교 공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희가 잘 점검하면서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자, 점검은 숙제 100개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그래도 나름대로 숙제를 잘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숙제를 잘 해왔더라도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좀 숙제를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클리닉의 경우는 내년에는 더 보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클리닉실이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아이들 뭐 나머지 공부, 그다음 질문이 많은 아이들도 뭐 질문 해결, 그리고 또 개인 지도로 배워야 되는 아이들 개인 지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또 시간이 있으면 강사분들이 직접 개인 지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 과정은 약간 커리큘럼이 아니라 시간표의 변동이 있는데 클리닉 시간을 포함해서 시간을 좀 늘려놨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조금 더 보강되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학습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컨텐츠들은 뭐 일단 강의, 클리닉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일단 플러스 알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강의 중으로 못 따라가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나머지 공부 보완,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좀 잘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라이브 인강을 다 찍어줘요. 다시 보면서 또 할 수 있게끔. 이런 라이브 인강, 그리고 레포트, 어머님들한테 일일 알림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을 통해서 이것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건데, 뭐 진도 상황, 숙제 상황 이런 것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면 진단지가 나가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못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가고, 만약에 시험을 못 봤으면 담당 선생님이 또 상담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자.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습관 형성이라고 봐요. 학습 습관에 대한 형성,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형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학부모님들하고 잘 얘기해가면서 좀 만들어 가는데, 이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쉽지는 않아요. 현장에서는 아이들도 사춘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과 또 우리 강사진들이 이렇게 삼일체가 되면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스트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격주 테스트, 마무리 평가, 그리고 HME. 초등부는 HME 시험을 5학년부터 무조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내신 시험, 학교 내신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 상담은 월간 상담 문자를 받아요. 월간에 혹시 상담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나 뭐 학습 태도가 좀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상담을 드립니다. 수시로. 자, 그리고 이제 3아웃제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 태도가 불량하고 개선이 잘 안 되는 아이들,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아이들은 좀 이제 뭐 안 됐지만 어쨌든 퇴원되게 되고요. 그리고 입시 컨설팅 센터가 이제 하이탑에듀에 있습니다. 이번 연에 본격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 센터랑 연계해서 제가 주로 이런 설명회들을 진행을 하죠. 초중등부에서 뭘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가끔은 이제 좀 모셔서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그런 정보도 또 공유하고 합니다.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새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설명회 있으면 뭐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참여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드맵. 이 학습 진도 커리큘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은 초 4, 5 단계에서는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자사 특목고를 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팍팍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영재성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좀 더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게 맞는데, 그냥 저는 보통 아이들 수준입니다. 보통 아이들 수준에서는 초 4, 5에 막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는 심화 문제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또는 이 교과를 능숙하게라고 적어놨는데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연산이 느리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아직 기니까 갈 길이. 그래서 심화 쪽의 커리큘럼을 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 쪽의 커리큘럼을 잡고 있고, 그리고 초5 2학기가 되면은 그때 하이탑반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하이탑반 탄생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선행 과정이 좀 나가게 돼요. 올린 과정. 그래서 H반은 중2 때 이제 고1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3 마무리 될 때쯤에는 고2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챌린지 1반은 고1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논리학습이 되고 레벨별 반편성이 됩니다. 4학년 때까지는 레벨별 반편성 하진 않아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초사 때는. 자, 그리고 중등부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 내신이 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초중등부 학부모님들이 주로 계신데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남시에 있는 어떤 중학교든 내신 난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 내신 난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과목이든 개념편이 있고 유형편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형에 대한 심화 문제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 심화 문제들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중등시험은 이 위쪽에서 100%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A학점을 받잖아요. 절대평가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 A학점 받아서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한 건 맞아요.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했는데 A학점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하나 이상은 다 A학점 받는다는 거고,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특성화고 아이들이 빠지니까 한 둘 중에 하나는 A 받은 애들인 거죠, 과목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어 시험이 10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잘하는구나는 이제 돼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시면은 고등부로 오시면 이게 7대 3 정도 됩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 내신을 잘 보려면 심화 능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초중등 시절에. 이건 수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들도 제가 저번에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초중등부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어요. 저희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면 고등부의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너 과학 문제집 몇 권이나 풀었니? 그러면은 그냥 안 풀고 시험 전에 그냥 잠깐 봤는데요. 근데 전 맨날 90점 넘었어요. 이런 중등생들이 너무 많아요. 걔네 고등학교 오면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잘하기가. 그래서 중등 내신 시험 때는 누가 그 질문도 좀 올려주셨던데, 내신 시험 때는 고등을 가정해서 문제집 두세 권 이상은 꼭 풀어줘야 돼요. 학교 시험이 그렇게 나오든 안 나오든. 자, 어쨌든 이런 교과 내신 시험이 중등부 때는 있어서 이 올림학습이나 이런 심화학습을 많이 하는 게 좀 시간을 뺏깁니다. 그죠? 이 내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주도학습, 능력개발, 그다음 올림심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고등 대입 전문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번에도 한 40여 명 정도가 이제 올라왔는데,
고등대입가는 1등급 학생이 최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1등, 1, 2등급, 현재 1, 2등급이 고교학점제에서 1등급이거든요. 걔네가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재원생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H레벨의 로드맵을 보고 이게 로드맵이 이 레벨별로 다 짜져 있어요. 근데 이제 H레벨을 먼저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2월, 그 다음 1학기, 그 다음 여름방학, 그 다음 겨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과정별로 뭘 할지가 이제 정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짜져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좀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벨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 분위기와 강사진이라고 적어놨는데 학습을 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도 그냥 뭐 먹고 놀고 이런 것보다는 순공 챌린지, 장학금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진들도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또 젊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러고 있다고 봐요. 이건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리닉 센터는 이제 친절한 클리닉 센터라고 적어놨는데 친절이 모토고 학습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애들이 미처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조해주는 센터고 더 보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대1 개인 지도 같은 경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 보충반도 있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주말 만약에 주중에도 뭐가 해결이 안 된다 아이가 지금 뭐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말 클리닉도 잡게 되고요. 주말에 보충하게 됩니다. 자, 클리닉 센터에서는 이 연구 분석도 많이 해요. 그래서 강사진들과 함께 해서 매 시험마다 이 시험지를 잘 분석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어디서 나왔는지, 변별력 문제 몇 개나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중등 시험은 사실은 좀 쉬워요. 분석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막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좀 요번엔 굉장히 어려웠네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학교들마다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는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시험 대비 교재도 만들어주고 내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저희는 이제 제작 교재를 좀 쓰고요. 물론 편집이지만 제작 교재로 저희가 이제 꼭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골라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습 챌린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좀 어쨌든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들, 그죠? 눈앞에 뭐 이렇게 뭐 너 대학교 뭐 인류대 가려면 지금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통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학습 동기를 부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날, 파이데이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컨설팅 센터. 풍생고 한양대 의대 합격한 친구가 초6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중2 때 이제 하이탑반이 그때 만들어졌었고 제가 직접 가르쳤었는데 어쨌든 좀 이 컨설팅 센터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강의를 안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네노라 하는 나름대로 강남의 유명한 컨설턴트들 한 2개 업체 정도 그리고 정자동의 면접 아나운서 스피치 학원 1개 정도 그래서 총 저희까지 해서 한 4개 업체 정도가 같이 콜라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전문가를 연결하는 거죠. 문과 전문가는 문과 쪽에, 이과는 이과 쪽에, 자사특목은 자사특목 쪽에,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정보들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하이탑 TV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동안 해왔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AQ인데요. 주로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레벨 변동에 대해서 자, 레벨을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연 4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4번의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평가,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보다 보면 좀 알아요. 아, 이 친구는 레벨을 좀 올려줘야겠다. 이 친구는 좀 내려줘야겠다. 그래서 레벨을 올려주는 경우에는 진도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특강을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진도를 좀 따라잡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학기 중에도 이제 우리 아이 레벨이 더 높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레벨 테스트를 신청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원장님과 제가 잘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올려주도록 해요. 근데 보통은 방학 때 이렇게 레벨업 특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 자,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말에 상담 신청 안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도 상담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계속 상담은 진행합니다. 근데 혹시 잊으셨을까봐 한 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담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학생의 경우는 좀 수시로 필요하면 상담을 합니다. 아이들 뭐 학습 습관이 무너졌든가 뭐 등등 해서요. 자, 그리고 출결 관리. 출결 관리는 이제 키오스크에 출결 인증을 하게 되면은 학부모님들한테 갈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 친구 어플을 통해서 그죠? 학원 친구 어플을 통해서 출결 상황, 과제 상황, 일일 알림장 등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료는 모든 수단으로 다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1일의 정산일이니까 중간에 이제 합류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개월 이상 무단 미납 시에는 학원을 다닐 수 없습니다. 환불 규정을 준수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자, 어떤 이유로든 반 이동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원장님하고 상담하셔서 반을 이동하시면 돼요. 여러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뭐 교우 관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하고 안 맞는다든가 뭐 등등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도 이제 해당 요일에 같은 레벨의 반이 있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설팅 신청. 실제로 초중등에서도 이런 컨설팅 신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학습 컨설팅보다는 입시 컨설팅 쪽이 많은데 우리 아이가 특목 자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혹은 우리 아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랑 이제 상담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생들은 이런 정도의 상담은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것들이 교재 부분이거든요. 근데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제작 교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는 최상위 수학이라든가 중등 H반 같은 경우에는 A급 수학이라든가 그래서 심화와 선행의 밸런스를 보면은 물론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기는 해요. 특히 높은 반일수록. 그래서 사실은 올림학습을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한 2개월 정도면은 한 과정씩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깊이 있게 아는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강일은 이래요. 초등 수학은 12월 23일 날 개강합니다. 그리고 초4는 1월 2일 날 개강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이제 편성이 되고 사실 초4부터 학원에 다니시면 참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초4 때 온 아이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초4 때 잘 가르치면서 케어해서 보통 초5 때 하이탑반을 선발할 때 초4부터 다닌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이탑반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케어를 해온 거죠. 물론 더딘 아이들은 좀 그러기 어려운데 그래서 초4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거 3월에 시간표 조금 바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닉 시수를 포함하면서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월수금에 1.5시간씩 그렇죠? 뭐 3시에 오면 4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화목에는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클리닉이라든가 나머지 공부, 뭐 1대1 개인 지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시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래서 챌린지 1반은 약간 이런 느낌, 챌린지 2반은 이런 느낌이고요. 하이탑반은 특목자사 1류대를 좀 지망합니다. 자, 중등수학도 12월 23일 날이 개강일이에요. 중등수학은 월수금에 2시간씩, 화목에 2.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레벨 편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에 따른 로드맵이 있습니다. 자, 자사 특목 H반도 역시 23일인데 현재 H반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중1 H, 중2 H, 중3 H, 초육 H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새로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실 분들 중에 이제 H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진도 상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으로 문의하셔서 부원장님하고 상담을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초중등 심화, 고등 입학 전에 여기까지 올리고 그리고 H반에서 이제 고등 H반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고등부 H반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요.
레벨 테스트 보는데 대부분은 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고등 H반에 있으면 1류대를 목표로 하면서 가게 돼요. 실제로 전체 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저희 재원생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반은 이제 내년 3월부터는 강의 실수도 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추가 특강을 편성하면서, 물론 학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특강 편성하면서 심화 학습을 좀 더 시킬 예정이에요. 자, 겨울방학. 겨울방학에는 저희가 주로 보통 이제 2배속 특강이나 더블 특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2배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에 2회 강의를 추가 편성하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강 대상반이 있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특강 대상반이 있는데 대상반의 학생들은 필수로 좀 수강을 해야 돼요. 진도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특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심화 특강은 이제 심화 문제를 좀 많이 보고 싶은 아이들, 그렇죠?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학생이 유형까지는 잘하는데 얘가 심화는 좀 젬병인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방학 때 요걸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학기 중에도 이런 심화 특강을 좀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도 그 아이들이 조금 시수만 좀 늘리면 만약에 심화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초 강화 특강은 많이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기초 강화 특강에 들어온 아이들이 수학적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또 영어나 이런 건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하여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때 방학 때 팍 해서 이제 연산수 특강을 막 하고 하더라도 이 다음번 또 특강 때도 또 기초 강화 특강을 들어라 그러면 좀 힘 빠지시잖아요, 어머님들이. 근데 실제로 약간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좀 보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시간표는 여기 이제 이런 식이에요, 보통. 물론 여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반도 있지만 월수금에는 초등부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시작을 하고 5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5시, 7시, 7시, 9시 타임이 있어요. 레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일별로 좀 H반이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목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부는 2시간씩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2시간 반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은 초등부는 여기에 있지만 사실 초등부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반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레벨 테스트 보고 그다음 시간 편성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좀 아까 들어보니까 지금 예비 초사 있잖아요. 예비 초사. 예비 초사 같은 경우는 상담 일정을 좀 빠르게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반이 이제 만들어지는 편성을 하려면은 레벨 테스트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학년들도 지금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정원이 있으니까요. 좋은 레벨은 좀 빨리 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편성을 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료 납부되면은 수강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교수비는 이렇게 돼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한 24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한 27, 8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부 중에서도 일부 좀 빠르게 나와서 중등 과정을 배우거나 중등부 중에서도 고등 과정을 배우는 반은 수업료가 따로 편성이 됩니다. 형제 할인은 이제 형제가 있으시면 각각 1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우리 하이탑 초중등반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와주신 분들이고 또 혹은 우리 재원생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연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하이탑 초중등반에서 올라온 학생 2명이 가장 좋은 입시 실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의대 쪽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스카이라인을 지금 1차 합격은 다 됐어요. 고등학교 대신 되게 잘 받았다는 얘기죠. 생기부 준비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의 여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꽤 제법 초중등부에서 잘 가르쳐서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입시 실적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설명회 때 오신 분들도 계시죠, 같이.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디테일한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거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가 강사분들과 우리 부원장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 명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학생 한 명만. 그래서 그 학생한테 집중하고 그 학생이 정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학원은 일대 다수로 가르치는 곳이지만,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컨텐츠들도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초중등간의 개강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미리 이제 질문을 좀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것들은 대부분은 저번 설명회에서 조금 답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어, 뭐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학습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어, 일단 하이탑 TV에 저번에 했던 대입 성공 로드맵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간표까지 짜드렸었어요. 어떤 예시. 그런데 중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등부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학습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가 이렇게 딱 돼야 되죠. 고등학교에 가면은 하루에 1등급 아이들 기준으로 하루에 순공 시간이 5시간이 좀 넘어갑니다. 자사고 아이들은 10시간을 찍어요.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해야 인류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가 않아요. 중학교까지는 좀 놀려야지 해가지고 중학교까지는 좀 놀는데 뭐 성적은 잘 나왔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 걔네가 고등학교 가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사실은 좀 공부를 중학교 때도 잘하면 잘할수록 학원에서 높은 레벨의 편성이 되잖아요. 높은 레벨의 편성이 되면 아이들이 할 일이 많아요. 막 올림학습도 해야 되고 심화도 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도 양이 많죠. 국어도 양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양을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 아이가 막 너무 지쳐하거나 이런 거만 아니면.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습관이 형성돼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다 이제 아이들 인류대나 좋은 데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 바로 직전에 우리 고등부 2학년 학생 그 컨설팅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이었고, 이 만약에 네가 중앙대를 가고 싶다면 중앙대에 정말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하는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해놨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으면 내가 걔네가 3, 4시간 하면 저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대가를 치러야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 자격이 주어져서 거기서 이제 하늘이 도와야 합격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경쟁률이 한 30대 1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올라가시는데 다른 것들은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중학교 시절에 학습 습관이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학원에 대해서 쭉 안내를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맞춰도 될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